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조는 박찬준입니다. 네, 놀러온 남자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쭉 보다 보니까 L쌤, L하고 쌤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르쌤? 이거 좀 이상한데? L쌤. 물어봤더니 이제 L쌤이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통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시험 발사 성공을 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발사를 처음도 아니고 네 번째 성공인데 이걸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원래는 이게 비닉 사업이라서 공개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만은 전격적으로 네 번째 시험 발사에서 왜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고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받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 네 번째 시험 발사, 이게 사실 시험 발사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타격 능력을 보는 실전 시험인 거예요. 이거를 벌써 네 번째나 했다는 거고, 기본적인 발사 시험은 그 한참 전에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LCM이 뭐예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뭐 유명한 거 항상 붙이잖아요. 한국형. 그러니까 앞에다가 한국형 하나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예, 그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대공이면 땅에서 쏴서 공중에 있는 뭔가를 맞추는 건데, 이게 전투기 맞추는 게 아니라 미사일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얘기할 때 항상 추억이 그죠. 들어오는데, 우리 왜 고현준 앵커님과 같이 한번 했을 때 아주 초창기 때 사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죠.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있어요. LSM, 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한국형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도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성공을 했네요. 왜냐하면 이게 뭐 비슷한 논리 같지만,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땅에서 뭘 쏴가지고 떨어진다. 패트리어트도 있는 거고, 뭐 사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리 쏴가지고 맞춰야 되느냐? 네. 아니면 바로 요 앞에서 쏘는 건데 내가 위로 쐬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맞춰야 되느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었던 게, 뭐 사드 처음에 도입될 때는 정말 엄청난 설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박찬준 위원이 바로 LSM을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국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한국형이라고 붙은 거는 대한민국이 개발을 해서라는 의미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뭐 한국형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또 얘가 이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고도를 60에서 70km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는가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안 나갔다 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북해에서 쏜다는 그 ICBM 같은 것들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간 단계를 요격하거나 상승 단계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쏘자마자 때릴 수 있겠지만 얘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쏘자마자 때린다는 그런 상승 단계는 정말 기술도 굉장히 하이급 기술이지만 필요치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영공과 영토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좀 우리가 있는 거고. 먼저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후순위인 거고요. 중간 단계 요격은 워낙 우리는 중심이 짧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터미널 종말 단계의 상층과 하층의 다층 방어를 어떻게 이뤄내느냐.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때린 이 아이가 떨어지는 것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 LSM.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천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지대공 미사일 시리즈 중에 하나가. 그럼 이 LSM은 천궁 시리즈와는 별도의 그건가요? 아니면 천궁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위 하위 개념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 갖고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상층 방어는 그럼 뭐 기술력이 높고 막 이러니까는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싸우잖아 보통. 상하층의 구분을 그런 식으로 두는 거는 틀린 얘기고요. 상층부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필요하고 하층부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필요한데 천궁2로 저는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요격은 천궁2가 담당하니까 천궁2는 하층 방어일 거고요. 상층 방어는 지금 이제 개발에 성공해서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2025년에 실전 배치가 될 바로 아직은 이제 정해지지 않죠. 무슨 궁 이럴 거라는 예측은 드는데
이 미사일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무슨 궁이라고 이름 붙일까요? 지금 나온 게 현궁, 신궁, 천궁 있으니까 많죠. 뭐 네. 해궁도 있고. 네, 많죠. 해궁도 지금 네 그렇죠. 해궁도 있고 비궁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남은 건 맥궁 정도밖에 없네요. 네. 맥궁. 알겠습니다. 안 물어볼 걸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드가 배치됐다고는 하지만 그 기본적인 운영은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울이나 우리 목표에 떨어지는 거를 요격을 해줄 거냐는 좀 별개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사드 얘기 나올 때 항상 그 그렇죠. 얘기를 했던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LSM은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 보도가 참 이상한 게 그 한 줄이거든요. 네, 사실은. 국뽕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사드를 대체할 사드급의 LSM이다 이러는데 그런 썸네일 봤어요. 사드 비켜라 형님 나가신다. 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LSM 해요. 형님 나가신다 네. 뭐 이렇게. 네. 사드는 더 고고도까지도 이제 올라가서 요격할 수 있는 사드라는 이름이 고고도 아닙니까? 그렇죠. 상층부의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요. 우리는 이걸 이제 사업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한 번은 고도 70km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시험 발사 성공한 LSM이고요. 더 넘어서 LSM2 사업을 지금 병렬로 진행하고 있어요. 조금 늦지만 계속해서 진행하고 더 높이 가는 건가요? 훨씬 높죠. 그래서 그것이 사드의 성능에 그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게 고도가 높아서 성능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대단한 거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드 이상 가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이 곧 나오지 않을까. 자, 지금 LSM이 지금 네 번째 시험 발사 성공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우리 박찬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실전 시험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결과 나온 걸로? 결과 나온 걸로는 100점이죠. 박 의원 원래 이렇게 100점 잘 안 주시는 분인데 직경 요격을 하면서 기반 기술을 모두 다 적용해서 제대로. 나갔던 거기 기반 기술 중에 가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위치 자세 제어 기술이고요. 위치 자세 제어 뭐예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자세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좌우 뭐 상하 그래야지만이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그렇죠. 요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격을 그러니까 피한다기보다는 저 아이가 어떻게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꺾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칸다르나 이런 미사일들 보면은 변화무쌍할 수도 있다. 변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지랄 발광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난번에 나왔던 지랄 발광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요 LSM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실전 발사 능력이 지금 100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자세 교정. 그렇죠. 변화를 주는 적의 미사일을 같이 연동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고고도에서. 그러니까 더 잘 따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LSM2는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 기술을 지금 기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은 적외선 영상 시커인데 40km가 넘어가면 고도 40km가 넘어가면은 일반적인 레이더 탐색기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외선 영상 탐색 기반 기술을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원적외선 기술도 당연히 갖고 있고 LSM은 주로 중적외선 기술이 들어간 거고요. 이제 원적외선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제가 기반 기술이 2028년쯤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대공 미사일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일종의 덕목이랄까요? 어떻게 날아오는지 잘 봐야 될 테고. 네. 그렇죠? 잘 봐야 될 테고 그리고 그 날아오는 아이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항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잘 따라가야 끝까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나은 미사일 LSM2 사업도 성공이 거의 보여요. 그 정도예요. 박 의원이 원래 이렇게 섣불리 예측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2까지 성공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성과를 많이 거뒀다는 얘기네요. 이번 실험 발사에서. 이번 실험 발사 이전에서 벌써 거뒀죠. 거뒀는데 이번에는 그냥 어떤 이벤트성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네. 우리 이렇게 국방부 장관까지 오고 잘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든든한 거네요. 든든하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칼싸움을 해요. 서로 칼싸움을 하는데 한쪽은 그러니까 갑옷이 굉장히 두터운 갑옷 그런 걸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다 방어가 되는.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방패가
든든하다. 그러니까 네. 여러 레벨, 여러 단위에서 이제 방어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다층 방어라는 표현 쓰는데 저는 옛날 표현 쓰면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화살을 쐈어요. 화살 쏘면 제일 먼저 막을 게 방패잖아요. 예. 근데 방패로 막다가 방패로 못 막았어. 어허. 그럼 갑옷에 한번 버텨주고 그리고 가까이서 쏘거나 뭐 이렇게 각도가 맞으면 갑옷도 뚫리잖아요. 예. 갑옷 안에 또 보조 갑옷을 하나 받쳐 입었어. 네, 그래서 그 화살이 살로 못 파들. 예를 들어 몽골군 같은 경우 갑옷 안에 비단 옷을 입어서 비단이 찢어지지 않으니까 화살이 박혀도 비단을 못 뚫고 들어가는 이제 방탄복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LCM의 성공은 KAMD라고 부르나요? 그 다층 방어 체계 한 축을 우리가 완성시켜놨다. 네. 그게 한 축이다. 네. 북한 뭐 핵미사일 얘기하긴 하지만 주변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무력 분쟁이 있거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쏠 게 어쨌든 탄도미사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라든지 목표를 노릴 수 있는. 네. 불과 7, 8년 전만 해도 이 다층 방어망을 갖고 있던 국가는 2개국밖에 없었어요. 미국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었고요. 네. 이제 한국이 5, 6년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안에 들어가게 된 거고 말씀하셨지만 삼축 체계 하나인 KAMD도 거의 완성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언론 보도는 좀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가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같이 시험 발사를 한 게 아이언돔이에요. 한국형 아이언돔. 네.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지만 예. 한국형 아이언돔을 LIG 넥스원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번에 발사 성공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작을 또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반 기술을 계속 축적하면서 병렬로 나가고 있고 이런 큰 그림의 다층 방공망은 완성이 보인다.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게 2030년, 31, 2년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적의 인공위성까지 유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갑니다. 무섭네. 건들지 말아야 될 나라예요, 우리. 네. 이게 지금 아이언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한반도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양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이언돔은 해양은 아니고요. 그 하층 중에서도 최하층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이걸 개발하게 된 계기는 적의 장사정포 그렇죠. 그런 바로 보이잖아요. 다련장 뭐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거고 이스라엘과 달리 어마어마한 분량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그쪽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만의 아이언돔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위에 이제 또 LCM까지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다층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층을 좀 말씀드리면 아이언돔 제일 가까운 그다음에 청궁2 그다음에 청궁3가 커버할 겁니다. 그다음에 LCM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LCM2 그리고 LCM2에 아직 정하지도 않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정한 다음에 SM3가 될 수도 있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하는 외계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이 위의 하늘로 치자면 인공위성이 있는 우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M 보호를 하고 있다. SM3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분제로 치면은 노비부터 양반까지 이게 다 신분자를 차지한 거고 LCM이 또 완성되면 이제 실전 배치되면은 또 이걸 또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박 의원님? 우리도 필요한데 한국이 개발했네? 그러니까 영업이 가능하다. 청궁2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은 뭐 다층 방공망을 구성한다면 당연히 세트로 들어가겠죠. 섣부른 얘기지만 제가 보기엔 중동 국가들. 그리고 저는 파키스탄이랑 대치하고 있는 인도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미국이 그 사드나 이런 걸 기술을 주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핵의 어떤 위협을 느낀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LCM은 지대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만큼 더 뭐랄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요거에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지대공에 별로 신경을 안 쓰죠. 패트리엇만 보더라도 기동성은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기반이 되는 게 기동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전쟁 나면 여기부터 때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형도 필요하지만 기동형의 지대공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그 얘기들 하잖아요. 미국에는 차들이 사이드 미러가 안 접힌다면서요. 그래요?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접을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접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걸 왜 접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죠. 조금 등한시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트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미국의 강점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미국을 좀 굉장히 폄훼하는 게 많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폄훼하는 게 F-35잖아요. 그렇듯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보면은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좀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자신감이죠. 그게 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 연결이 되겠는데 네. 사이드미러가 왜 접혀야 되냐고 얘기했던 그 미국 차들이 요새는 접힙니다. 접히기 시작해. 네. 보니까 그게 더 좋아 그렇죠. 보이거든. 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지금은 상당한 그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우리가 LSAM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LSAM이라는 그 한 단위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층 구조의 어떤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이고 이 기술이 LSAM2 혹은 그 3까지 네. 우주까지 이렇게 커버가 된다면 이게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